반갑습니다. 셋다한자연구소 양선입니다. 한자는 태고일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애환과 지혜의 생생한 인류 역사입니다. 한자는 극복 대상이 아닌 동행자일 때가 좋습니다. 이해하면 한자와 좋은 것이 되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해하며 동행하는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셋다한자입니다. 오늘은 셋다한자 제181강 갈것자에 관련된 셋다한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심자는 갈것자이고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관한 한자들입니다. 세트 한자 181강은 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념들을 한자로 구성해봤습니다.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갈것자입니다. 갈것자는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땅을 의미하는 흑토자와 모르다라는 의미의 모르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갈것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흑토자에 해당되는 흙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땅의 이미지인 것이죠. 그리고 모르사자에 해당되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며 모르겠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갈것자여서 갈것자가 표현하는 그 가는 것은 땅 아래 모르는 움직임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한자에서 가는 것의 모형은 땅 아래의 움직임입니다. 땅 아래에는 거대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움직임을 지진으로 느끼기도 하고 화산 폭발로 놀라기도 합니다. 땅 아래에는 태양의 표면 온도에 보건가는 거대한 불덩어리가 있어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갈것자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부수로 사용되는 모르사자는 모르다 또는 사사롭다 등의 의미가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것자는 땅 아래에 아무도 모르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이 가는 것의 모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다라는 중심자 의미를 기억하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겁낼 겁자입니다. 겁낼 겁자는 겁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 십자와 가다라는 의미의 중심자인 갈것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겁낼 겁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마음 십자에 해당되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것자에 해당되는 가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겁낼 겁자여서 겁낼 겁자가 표현하는 그 겁은 가려할 때 마음에 생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서워하는 마음을 겁시라고 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겁이 많지요. 그러나 아무리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상시에 겁을 내지는 않습니다. 어딘지 모르는 곳에 가려할 때 겁이 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모르는 곳에서 묵직한 철문을 열며 어두컴컴한 곳으로 들어가려 하면 거의 모두가 겁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식은땀이 흐르기도 하고 구의성을 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겁낼 겁자가 표현하는 그 겁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인데 낯선 곳으로 가려 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겁이 나는 최고의 순간은 죽음입니다.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겁을 내는 것이지요. 설사 어디로 가는지 안다 하더라도 확신이 부족하면 겁이 납니다. 겁낼 겁자는 가려고 할 때 마음에 생기는 것이 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유효발 겁자입니다. 유효발 겁자는 유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가다라는 의미의 갈것자와 칼을 의미하면서 강제력을 표현하고 있는 칼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효발 겁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갈것자에 해당되는 가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칼도자에 해당되는 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유효발 겁자여서 유효발 겁자가 표현하는 그 유협은 강제로 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힘으로 오르고 협박하는 것을 유협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유협을 당하면 겁이 나고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 누구라도 유협하지 못하게 법으로 철저히 막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유협하기 좋은 방법은 날카로운 칼을 옆구리에 들이밀면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조폭 영화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흑칼을 들이밀면서 좋은 말 할 때 따라와라 라고 하면 따라가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협하는 것의 전형입니다. 유협할 겁자는 가게 하려고 할 때 칼을 대표로 하는 강제력을 동원한 것이 유협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법겁자입니다. 법겁자는 법을 의미합니다. 해당 부수로는 물을 의미하는 물숫자와 가다라는 의미의 갈것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법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물숫자에 해당되는 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물입니다. 또 갈것자에 해당되는 가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법법자여서 법법자가 표현하는 그 법은 물이 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자에서 법은 사회규범보다는 자연의 이치, 즉 순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법도 결국 자연의 이치를 닮았다고 한다면 법의 처음은 큰 법인 것이고 현재 주로 사용하는 법은 작은 법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의 이치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자연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법자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법자는 물이 가는 것이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소매거자입니다. 소매거자는 소매를 의미합니다. 해당 부서로는 옷을 의미하는 오두자와 가다라는 의미의 갈것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소매거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오두자에 해당되는 옷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것자에 해당되는 가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소매거자여서 소매거자가 표현하는 그 소매는 옷으로 가는 것을 표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매는 유도서의 좌우에 있는 두 팔을 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팔을 흔들면 자연히 소매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들이 걷게 되면 발이 움직이는 것이지만 자연히 팔도 따라서 움직입니다. 힘차게 팔을 흔들수록 발걸음이 당당해지는 것이지요. 제가 청년 시절 훈련소에 갔을 때 훈련용 군복을 입히고 하루 종일 연병장을 돌고 돌면서 힘차게 걷는 방법을 익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관들은 더 힘차게 팔을 흔들라고 소리쳤지요. 팔을 힘차게 흔들수록 소매의 움직임에 절도가 있어서 잘 훈련된 병사 같은 느낌이 들기에 빡세게 훈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소매의 흔들림을 보면서 가고 있는 태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소매거자는 옷을 보고 가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소매라고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물리칠 각자입니다. 물리칠 각자는 물리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가다라는 의미의 갈것자와 병부를 의미하면서 심표나 증명을 표현하고 있는 병부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리칠 각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갈것자에 해당되는 가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부절자에 해당되는 심표, 증명을 표현하고 있는 패스포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권입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물리칠 각자여서 물리칠 각자가 표현하는 그 물리치는 것은 가는 것이 증명되어야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적을 쳐서 물러가게 하는 것을 물리친다고 합니다. 적을 물리치려면 우선 적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적과 대결하여 이겨야 물리침이 완성됩니다. 마치 제갈공명이 반드시 유나라를 투벌하여 한해 수복을 당부한 유비의 유언을 받들기 위해 초기의 2대 왕제인 유선에게 출사표를 쓰고 출병하는 것처럼 북방으로 가야 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가지 않으면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수로 사용되는 병부절자는 병부를 의미하는 것인데 병부라는 말은 백성들의 신분증 같은 것으로서 신표라고 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여권이나 주민등록처럼 신분증입니다. 신분을 증명하는 도구이지요. 물리치려면 우선 적에게 가야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즉 증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리칠 각자는 가는 것이 증명되어야 물리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꿈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관련자는 다리각자입니다. 다리각자는 다리를 의미합니다. 해당 부수로는 몸육자의 부수로 사용되면서 몸을 의미하고 있는 다로자와 가다라는 의미의 갈것자와 병부를 의미하면서 수표나 증명을 표현하고 있는 병부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리각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다로자에 해당되는 몸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갈것자에 해당되는 가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병부절자에 해당되는 증표, 증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권입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다리각자여서 다리각자가 표현하는 그 다리는 몸에 가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부수로 사용되는 다로자는 단독으로 사용하면 하늘에 떠있는 달을 의미하지만 부수로 사용되면 몸육자를 의미하는 부수입니다. 몸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몸의 각 기관 중에 가는 것을 증명하는 곳이 어딜까요? 당연히 다리입니다. 다리로 걸으며 가고 있는 것이죠. 다리가 움직이며 걷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가는 것입니다. 다리가 움직이면 어디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다리각자는 움직여서 가는 기관이 다리라는 뜻입니다. 다리각자는 몸의 기관 중에 가는 것을 증명하는 곳이 다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갈것자의 세트한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획한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자, 세트 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